이 시간은요, 그 3D 모델링을 하는 이후에 파워밀러 캠 설계하는 영상을 좀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3D 모델링 작업 좀 할게요. 캠 모델링이고요. 되게 단순한 형상입니다. 우선 위치를 좀 잡아주고, 캠 연습도면 3번이 되겠네요. 자, 우선 XY면 잡아줘야 돼요. XY면 스케치면 잡아주고, 그 다음에 사각형을 이용해서 치수를 기입합니다. 치수는 가로 세로가 80mm. 그 다음에 모서리 필렛 들어가고요. 팔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스케치 종료, 돌출 높이는 20mm. 9배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얘를 가지고 이제 수액 곡면 들어가야 되는데, 잠깐만요. 이게 수액 곡면인지 회전 커팅인지 봐야 돼요. 수액 곡면이네요. 자, 수액 곡면. 우선 정면 스케치 잡습니다. 데이터 좌표계가 안 보여서 데이터 좌표계 좀 하나 만들게요. 센터에다가 잡았고요. 그 다음에 정면 스케치 잡아주고, 그 다음에 3.5 그려줍니다. 우선 곡선 투영을 이용해서 모서리 하나 잡아주고, 얘는 참조선, 그리고 이 원호와 이 선은 접함으로 가야 돼요. 접함이고요. 그 다음에 R값이 220. 그 다음에 요 중심점과 요 원점이 일치. 이렇게 해서 호를 하나 그려주고, 스케치 종료. 그 다음에 데이터 평면을 이용해서 우측면도 찍고 점을 찍어요. 작업 평면 만들어주고, 다시 스케치, 또 작업 평면 선택해주고 확인. 마찬가지 3.5 그립니다. 이 호와 이 점 찍어서 일치. 그리고 이 호의 중심점과 이 점 찍은 다음에 또 일치. R값은 200. 이렇게 해서 이제 수입할 경로와 형상 부분 다 그려주고요. 스케치 종료. 자, 수입 명령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곡선 선택 해주고, 그 다음에 가이드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옵션을 선택해 줘야 되는데, 옵션은 이제 방향 쪽을 좀 수정을 해주세요. 그래서 요 옵션 기능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곡면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고정 곡면을 쓰시면 되겠네요. 형상 유지 체크해 주시고 확인.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바디 트리밍, 여기 있죠. 바디 트리밍 눌러가지고 모델링 선택하고, 기준은 곡면, 방향은 반대 방향 확인. 이렇게 해서 트림을 자르기를 진행합니다. 나머지 숨겨주시고, 그러면은 이제 제일 중요한 거 끝난 거 이렇게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원을 하나 그려야겠네요. 다시 스케치 잡아주시고,
원을 하나 그려줍니다. 센터에 원은 50파이, 그 다음 스케치 종료하고 돌출. 높이는 30mm, 30mm 맞아요. 30mm 하시고, 그 다음에 얘는 결합입니다. 결합 체크 안 한 것 같아요. 네, 결합. 한 번 더. 이번에는 이제 받침대. 마찬가지 받침대는 가로가 120에 세로 120 잡아주시면 되겠고, 스케치 종료, 돌출. 밑으로 10mm, 마이너스 10mm, 얘도 마찬가지 결합.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적인 모델링 형상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형상이 또 추가되는 게 있네요. 잠깐만, 날개가 있네. 날개. 여기 바닥면 스케치 잡아주시고 원을 하나 그려주셔야 돼요. 센터에다가 원은 R이 8이니까 파이 16, 그리고 요 점과 요 모서리가 일치가 되는데 이렇게 일치가 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센터 요 점과 요 점이 또 수직 구속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고. 아 잠깐만, 이거 실수한 것 같다. 잠깐만요. 트리밍 하기 전에 얘 먼저 했어야 되네요. 얘가 잠깐만요. 요게 자 분량이 났어요. 우선 트리밍 전까지 가야 돼. 여기서 다시 해야 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원 그리고요. (16파이) 그 다음 요 점과 요 점은 수직 구석 일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높이는 똑같이 20mm 결합. 그 다음에 얘는 어레이 패턴 돌릴 거예요. 그래서 패턴 원형 패턴 형상은 여기 돌출 하나. 그 다음에 벡터 지장은 요축이 되겠고, 점은 요 가운데. 그 다음에 개수 및 범위. 개수는 4개, 각도 360도. 잠깐만, 뭐가 좀 아쉽다. 이렇게 안 찍히는 거 좀 보이지. 그렇지. 이렇게까지 하고 다시 이제 트리밍 해야 돼. 트리밍 하고 자리 이동을 해야 되는데 여기로 가야지. 자, 이렇게 해서 돌출시켜 놓고 수입 작업을 해야 되는 거. 수입. 뭐야? 왜 안 돼? 한 번에 못 움직이나? 그런 게 어딨어? 자, 이렇게 돼야 돼. 이런 식으로 해서 되고, 그 다음 나머지 여기까지.
이게 다 된 거고요. 그다음 이제 마지막 필렛에서 R8. R8 필렛 주시고, 그 다음 나머지 R4, 그 다음 R2. 그 다음 나머지는 R2. 요렇게. 요게 이제 모델링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우선 작업을 진행합니다. 그 다음에 다 됐으면 이제 얘를 가지고 이제 파워밀 캠 설계 진행할게요. 우선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워밀 불러옵니다. 우선 파일에 불러오기 가셔가지고 모델 불러오셔야 돼요. 그래서 저장하는 위치 찾아가시고, 그 다음에 모든 파일, 그래서 K 연습도면 3번 불러옵니다. 원래 이제 버전이 낮은 거는 못 불러오는데, 요즘 버전은 그냥 다 호환이 잘 돼가지고 그냥 불러와지네요. 그래서 안 불러와졌을 경우에는 스텝으로 저장해서 불러오시면 됩니다. 시간이 좀 걸리네요. 자, 이렇게 이제 불러와졌고요. 방향 보고, 자, 방향은 맞아요. Z축이 6방향. 이거 방향 안 맞으면 이제 회전시켜야 되는데, 자, 방향이 안 맞으면 회전을 시켜야 되는데, 굳이 회전시킬 필요가 없겠어요. 그냥 진행하면 되겠고요. 자, 우선 첫 번째는 여기 설정에 가셔서, 설정 밑에 툴패스에 가셔가지고 툴패스 생성 들어가시면 되겠고, 우선 황사 확인 눌러줍니다. 우선 작업 좌표기에 블록 잡아줘야 되는데, 블록에 계산 먼저 눌러주세요. 1차 눌러주시고, 그 다음 작업 좌표기에 가셔가지고 여기 작업 좌표기의 맨 마지막 요 소재에다가 이제 원점 잡는 거죠. 그래서 줄 잡는 위치가 여기에, 여기를 잡아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다시 블록 가셔 다시 계산 버튼 한번 눌러주고, 그 다음에 잠궈 버리시는데, 잠그기 전에 Z값에 1mm만큼 넣어주세요. 이거는 재료 여유값 넣어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소재를 만들어 주고, 황삭은 무조건 평행대비 10번, 평행대비 10mm, 평행대비 10mm를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공구 길이는 자유롭게 하시고 직경값만 맞춰주시면 되겠어요. 공구번호 1번, 날수는 2개. 그 다음에 처음에는 이제 제한을 걸 필요는 없어요. 제한은 아주 천천히 써먹으면 되고, 황삭 가셔가지고 모델 옵셋, 그 다음에 공차는 0점이 됐고, 가공 여유는 0.5 정도 주시고, 그 다음에 스텝 오버는 한 4mm, 그 다음에 깊이는 3mm 정도 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요거는 자유롭게 하세요. 요거는 정해져 있는 룰이 없어요. 평범하게 자유롭게 하시고, 그 다음에 회사에서 쓰는 데이터 값을 최대한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다른 거 손댈 거 없고, 다른 거 손댈 거 없습니다. 특별하게 세부적으로 자세히 깎는 거 아닌 이상은 다 넘어가세요. 그리고 우선 기본기를 습득하시고, 그 이후에 세밀한 작업은 그 위에 이제 이 소프트웨어의 엔지니어랑 협의를 통해 가지고 추가시키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이것저것 다 신경 쓰면 머리 아파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급성 이송의 안전거리 확보해 주시고, 그 다음 리드링크, 이 리드인 리드 아웃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램프를 좀 많이 쓰는 편이고요. 램프 같은 경우는 높이 한 3mm 정도 주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나갈 때는 그냥 빠지셔도 되는데 직선으로, 근데 저는 서피스 법선 원호를 좀 쓰는 방식으로 할게요. 이걸 쓰니까 알람이 최대한 안 뜨더라고요. 요거를 선호하고, 값은 최소치 조금만 집어넣으세요. 그 다음 피드와 속도는 회전수는 2000 정도, 그 다음 이속도는 한 800 정도 주겠습니다. 800 너무 빠른가? 600 정도 줄게요. 600. 그래서 우선 1차 황삭을 진행합니다. 계산 버튼 눌러주시고,
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1차 황삭. 그 다음에 다시 툴패스 다시 생산 가셔. 이번에 이제 황잔삭. 황장삭 같은 경우에는 뭐 보랜드밀 또는 코너 R 랜드밀 쓰시면 돼요. 저는 코너 R 랜드밀 쓸게요. 한 8짜리 쓰겠습니다. F8에 R은 0.5. 그래서 직경은 8mm, 코너 R은 아이고 잠깐만요. 왜 안 눌러졌냐? 다시 F8에 R 0.5. 그래서 8mm에 0.5mm 이렇게 해서 2번 공구 세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제한 걸 필요 없고 황잔삭 얘도 마찬가지 똑같이 하시되 다만 얘는 여기 값을 좀 줄여야겠죠. 스토바는 1mm, 그 다음에 다운도 1mm, 1mm씩 할게요. 남은 부분은 1번 기준으로 남은 부분 체크하시면 되겠고 다른 거 손댈 거 없어요. 쭉 내려가고 그 다음에 이제 피드 속도만 조절해 주시면 되겠죠. 얘는 한 2500에 800 정도. 그렇게 해서 이제 환장삭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황장삭 끝냈고요. 자 보면은 여기 건들죠. 이런 거 만약에 건들고 이런 게 좀 없애고 싶다 그러면은 다시 생성 가셔가지고 생성 말고죠. 생성 아니죠. 우선 기존에 만든 여기 설정에 가셔가지고 편집. 자, 편집 요거에 편집 눌러주신 다음에 제한 들어가셔가지고 요 모서리를 잡아주시면 돼요. 그리기 가셔가지고 수집 명령어 이용해서 여기는 필요 없고 요 라인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확인 눌러가지고 확인 다시 계산. 공고 바깥으로 못 나가게 잡아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제어를 합니다. 그래서 황장삭까지 끝난 거예요. 근데 이제 정삭 들어가는 정삭부터는 이제 보랜드밀 써야 돼요. 이제 보랜드밀 들어가고요. 툴패스 생성. 정삭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도 이걸 다 써보진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주로 쓰는 게 이제 오토마이즈 등고선 가공과 평면 옵셋 가공 이 두 가지를 많이 쓰거든요. 이 두 가지 정도면 웬만한 거 다 깎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마이즈 등고선 가공, 오티마이즈죠. 오티마이즈 등고선 가공 해가지고 또 공구는 보랜드밀 6파이짜리 B6 집어넣고 6 그 다음에 60mm 공구번호 3번.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제한 걸 필요 없을 것 같고요. 필요하면 제한 나중에 걸게요. 잡혀있네요. 없음으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중요해요. 부드럽게 하기 이런 건 체크하고 공차는 100분의 5 정도 줄여볼게요. 그리고 가공여인 0이 되었고 스테오버는 0.2 정도. 얘가 작을수록 표면 거치기가 좋아지는 거죠. 문제는 시간은 오래 걸린다는 거. 이거를 잘 선택하셔야 돼요. 나머지는 다 필요 없고 램프와 서피스의 수직한 원호 그 다음에 피드와 속도 가가지고 정삭이니까 정삭답게 회전수는 고속 이 속도도 거기에 맞춰서 좀 빨리 해주셔야겠고요. 1200 정도 줄게요. 그렇게 해서 정삭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옵티마이즈 등고선 가공이 진행이 됩니다. 여기 전문으로 깎는 기죠. 여기만. 원래 정삭이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왜냐면 이제 툴 패스, 그러니까 공구 이동 경로가 많아지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려요. 자, 보랜드밀은요, 이런 평면 가공할 때 문제가 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제한을 걸어가지고 다 가공 안 되게끔 잡아줘야 돼요. 그 작업 좀 진행 좀 하겠습니다. 잘 나왔는데, 문제는 쓸데없는데 공구가 움직인다는 거. 그거 제한 좀 걸어야 돼요. 그 제한이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아까처럼 똑같이 잡아주시면 되겠죠. 첫 번째는 여기 잡아주시면 되겠고, 두 번째는 여기 잡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요소는 필요가 없고요. 요소는 필요 없겠고, 요소는 필요가 없고요. 지워주고,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하면은 경계가 좀 애매하게 되기 때문에 약간 겹치게끔 해주는 게 좋죠.
겹치기 할 때는 옵셋을 이용해서 한 2mm 정도 2mm 정도 바깥으로 튀어나오게끔 해줍니다. 좀 더 튀어나와도 상관없어요. 튀어나오게 조절해 주시고 확인. 다시 재생성 계산 눌러주시면 되겠죠. 등고선이라는 건 말 그대로 R 형상 또는 테이프 형상, 튀어나온 형상을 말하는 거예요. 약간 비스무리하게 튀어나온 거, 기하학적 형상이라고 하죠. 그런 형상을 깎을 때 주로 쓰는 방식이라서 평면에는 좀 안 맞아요. 평면은 이렇게 제어를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정삭을 해주시면 되겠고, 여기도 좀 안쪽으로 집어넣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정삭 끝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면 마지막 평면 작업을 합니다. 평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면 옵셋 가공 이런 거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공구는 한 6파이짜리 코너 아일랜드민 쓰면 되겠고, 그래서 FU R 0.2 이런 식으로 해서 공구를 좀 만들어주고요. 근데 얘는 뭐 제 입이대로 하는 건 아니고 실제로 나오는 공구 보고 넣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0.1조 집어넣고 0.1 이렇게 좀 세팅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공구 번호가 몇 번인지 체크 좀 하고요. 1번 얘는 아니고 3번, 1번, 2번, 3번, 4번이 되겠네. 4번. 그 다음에 제한을 좀 걸어야겠죠. 제한을 걸어야 되는데 그냥 진행해보고 문제 있을 때 제한 걸겠습니다. 남은 부분 검증 1번 기준. 자, 1번 기준을 간다 치고요. 그 다음에 얘도 마저 피드와 속도, 이 속도랑 가겠습니다. 계산 눌러가지고 뽑아보고요. 자, 잘 나왔네 얘기죠. 잘 나왔는데 문제는 얘는 공구가 평면이기 때문에 요 단위 있죠, 단위. 스텝 오버라는 단위를 굳이 이렇게 작게 줄 필요가 없어요. 1mm 정도 줄게요. 1mm 주고 다시 계산.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죠? 잘 나온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평면 정삭도 끝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코너 R을 작업을 합니다. 코너 R 같은 경우에는 코너 잔삭 가공 또는 코너 멀티 펜슬 가공 이런 걸 이용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코너 멀티 펜슬 가공을 이용해 볼게요. 여기 그림에 나오는 요 이미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움직임이 약간 다르죠 지금. 이런 타입이 좋아요. 이렇게 해서 선택해 주시고 보랜드밋 4파이짜리 보랜드밋 쓰죠. B4 공구 번호는 아까 이게 4번이었죠? 공구 번호 4번이면 안 들어갔냐? 요거구나. 요게 4번 이런 거죠. 5번 그 다음 4파이 다 됐고, 커습은 100분의 2 정도 줄게요. 100분의 2 커습이라는 게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 가공 그 횟수와 그 다음에 가공 깊이 조절에 좀 적용이 돼요. 코너 감지는 제일 작은 알 B6 이걸로 하면 되겠고, 다른 거는 뭐 손댈 거 없는데 이 속도를 좀 다운 시켜 줄게요.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들깎이 부분 여기만 좀 현재 나왔네요. 오케이, 이 정도까지 하는 걸로 하고 다 됐으면은 이제 시뮬레이션 가공 들어갑니다.
우선 황삭부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황삭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어 정삭이 황잔삭. 두 번째 황잔삭 공구로 해서 또 작업 진행합니다. 이게 황삭만 하면요, 정삭할 때 공구가 분질러질 수가 있어요. 공구 파손, 이게 과절삭으로 파손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환장삭으로 최대한 없애주는 거예요. 이 3D 캠은 뭐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가공했을 때 그 잔삭이죠. 그러니까 들깎 낀 부분, 그런 들깎 끼는 부분들을 최대한 없애는 게 키포인트예요. 그래서 정삭할 때는 균일하게 재료가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런 거를 감안해서 캠 설계를 하면 특별히 문제는 없을 거예요. 특별하게. 그런 거를 여러분들 좀 신경 써주시면 되겠고. 자,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정삭.
미안해, 굵게 잘 나오는 것 같죠? 그래픽이 좀 좋아진 것 같아요. 많이 깎이는 게 확실히 잘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평면 정사. 잘 나왔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코너 전사.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의 가공 다 됐고요. 이제 마지막 NC 프로그램만 뽑으면 돼요. 근데 NC 프로그램 뽑을 때는 이제 중요한 게 이제 포스트 프로세서가 필요한데 여기 현재 포스트 프로세서가 아마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NC 프로그램 출력하는 거는 약간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참고하시고 그리고 NC 프로그램에 이제 NC 프로그램 생성을 누르신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옮기시면 되는데 있네요. 옵션 파일에 요게 이제 포스트 프로세스 파일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요 툴패스 5개를 옮겨 주시면 되겠고요. 뜨죠? 이 상태에서 출력 누르면은 이제 NC 데이터 뽑아지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출력이 끝났고요. 출력이 끝났으니까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이렇게 해서 NC 데이터가 뽑아져 나왔습니다. 자, 여기까지예요. 파워밀 설계는. 자, 그러면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